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4% 넘게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폭탄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가 세계 최초의 사고하고 추론하는 자율주행 AI 알파마요를 발표했거든요. 이 테슬라 FS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정말 테슬라에게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또 하나의 과대 광고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CS 발표 내용부터 테슬라와의 기술 비교, 그리고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월 5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환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챗GPT 모멘트라고 부르는 것을 발표했죠. 바로 알파마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자율주행 AI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쓰는 시스템이에요. 기존 시스템은 이미지를 보고 바로 반응합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추고 앞차가 가면 따라가고, 마치 반복 학습으로 시험 문제 외운 학생처럼요. 근데 알파마요는 다릅니다. VLA, 그러니까 비전 언어 액션 모델이에요. 카메라로 상황을 보고 언어로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기존 시스템은 어떡하죠? 당황합니다. 학습한 패턴에 없으니까요. 근데 알파마요는요, 신호등이 고장났네. 그럼 사거리 정지 규칙을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인간처럼 추론하는 거예요. 2026년 1분기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놀란 것도 당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일까요? 자, 그럼 테슬라 FSD와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지만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방식이에요. 카메라 입력부터 차량 제어까지 하나의 신경망으로 처리합니다.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한 실제 주행 데이터로 학습하죠. 마치 운전 경력 20년 베테랑 기사님처럼요. 경험에서 배운 직감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반면 얼파마요는 명시적 추론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가 차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 방식은 일종의 블랙박스예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젠슨 황도 인정한 게 있어요. 테슬라 스택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스택이라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운영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센서입니다. 메르세데스 CLA에 탑재되는 시스템은 카메라 10개, 레이더 5개, 초음파 센서 12개를 사용합니다. 테슬라는요, 카메라만 씁니다. 비전 올리 방식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이번 주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레벨 3, 레벨 4 자율주행에는 라이다를 사용할 거라고요. 결국 엔비디아도 완전 자율주행에는 추가 센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테슬라의 비전 올리 접근법이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알파마요가 탑재된 메르세데스 CLA는 레벨 2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레벨 2 플러스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테슬라 FSD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지 진짜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번 발표를 보고 이제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라는 유튜버가 실제로 메르세데스 CLA를 타봤는데요, 아직 주차장에서 스스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응급 차량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구불구불한 롬바드 스트리트에서는 좀 사용조차 못한대요. 아직 초기 베타 수준이라는 거죠. 마치 새로 산 스마트폰이 광고에서는 엄청나 보이는데 실제로 써보면 버그도 있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 것처럼요. 기술 발표와 실제 사용 경험은 다릅니다. 물론 알파마요가 인상적인 건 사실이에요. 복잡한 도심 주행도 하고 자동 주차도 하고 충돌 회피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테슬라를 위협할 수준인지는 두고 봐야 해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을까요? FSD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수준에서 인간보다 훨씬 안전해지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요. 알파마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전략을 봐야 합니다. 알파마요는 오픈소스예요. 허깅페이스와 기처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테슬라 FSD는 완전 폐쇄형 시스템이에요. 테슬라 차에서만 작동하고 테슬라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마요는요, 현대, 기아, BMW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시장의 iOS와 안드로이드 같은 거죠. 아이폰은 애플만 만들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삼성도, LG도, 샤오미도 만들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율주행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엔비디아 칩 위에서 알파마요를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칩 판매량이 폭발하겠죠. 결국 엔비디아는 칩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풀어서 칩을 더 많이 파는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오픈소스라고 해서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현대,
BMW, 메르세데스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엔지니어링 역량이 있을까요?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 회사들 대부분은 차량 내 소프트웨어도 외주로 만들거든요. OTA 업데이트 제대로 하는 곳도 드물고요. 주방은 주는데 요리는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잠깐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테슬라나 자율주행 관련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로벌 테크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CES 발표 같은 중요한 이벤트도 바로바로 정리해드리고요. 혼자 정보 찾기 힘드시면 같이 나눠요. 링크는 영상 댓글 고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면은 소용없어요. 마치 수능 문제집만 있고 기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요. 패턴을 못 배우면은 실전에서 못 써먹습니다.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실제 도로에서, 실제 상황에서, 실제 운전자들의 반응까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엔비디아가 1700시간 분량의 주행 데이터셋을 공개했다고요? 테슬라는 하루에 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롱테일 문제가 있어요. 롱테일이 뭐냐면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이상한 상황들이에요.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온다든지, 공사장에서 신호수가 손으로 지시한다든지, 눈보라 속에서 차선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상황은 1000번 주행해도 한 번 만날까 말까예요. 근데 자율주행이 진짜 안전하려면 이런 상황도 다 대응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99%까지는 쉬운데 마지막 1%가 엄청 어렵다고요. 테슬라 AI 수석 아쇼크는 롱테일이 너무 길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했어요. 이 롱테일을 해결하려면 실제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 도구를 써서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 도구들은 턴키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서 꽂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 자동차 회사가 해야 할 일을 나열해 볼게요. 어떤 도구를 쓸지 결정해야 하고, 어떻게 통합할지 설계해야 하고, 어떤 수준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할지 정해야 하고, 엔지니어링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자체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그 모델을 검증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게 다 끝나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위험을 싫어합니다. 책임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자동차 회사, 엔비디아, 운전자.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다들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마치 회식 자리에서 먼저 술 따르기 눈치 보는 것처럼요.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 CLA 하나가 나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현대가 언제 아우파마요 쓸 건지, BMW가 언제 적용할 건지 아무것도 발표된 게 없습니다. 5년 후에야 뭔가 나올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에요. 어제 테슬라 주가가 4.14%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4% 올랐는데 말이에요. 상당한 언더퍼포먼스죠. 현재 주가는 451.67달러입니다. 12월 최고점 489달러에서 꽤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정당한 하락일까요?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파라고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요. CES 2026은 테슬라를 위한 대검증의 장이라고요. 업계가 테슬라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테슬라 전략을 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12년 뒤쳐져서요.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로 테슬라 스택을 검증했다. FSD 13과 14 아키텍처의 완전한 입증이라고 평가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하는 게 테슬라가 몇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엔드투엔드 학습, 추론 기반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활용 다 테슬라가 먼저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번 발표에 대해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게 정확히 테슬라가 하는 거랑 같다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엔비디아가 성공하길 바란다고요. 근데 그들이 발견하게 될 건 99%까지는 쉽고 롱테일 해결이 엄청 어렵다는 거라고요. 경쟁 압력이 될 수 있는 건 5년이나 6년 후, 어쩌면 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 정도면은 잠 못 잘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여러분 사실 테슬라에 더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4분기 인도량 발표입니다. 테슬라는 4분기에 41만 8,227대를 인도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42만 2,850대에 못 미쳤어요. 2025년 전체로는 163만 대를 인도했는데 전년 대비 8.5% 감소입니다. 2024년에도 1% 줄었거든요. 2년 연속 감소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테슬라 매출의 75%가 전기차에서 나옵니다.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2026년 말에야 대량 생산 시작이고 옵티머스 로봇은 더 멀었어요. 지금 당장은 전기차 사업이 돈줄인데 그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비아디한테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자리도 뺏겼고 유럽에서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도 만료됐어요. 마치 치킨집 사장님이 배달 앱 수수료는 올라가고 손님은 줄어드는 상황 같아요. 미래의 프랜차이즈 확장할 계획은 있는데 당장 이번 달 월세 내기가 빠듯한 거죠.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29년에 로보택시 사업이
연간 7,560억 달러 매출을 낼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때까지 전기차 사업이 버텨줘야 합니다. 모닝스타는 인도량 감소가 2026년 3분기까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머스크는 20에서 30% 인도량 증가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CES에서 또 하나 큰 뉴스가 있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펙을 볼게요. 아틀라스는 키 188cm, 무게 90kg입니다. 50kg까지 들 수 있고 2.3m까지 팔이 닿아요. 배터리로 4시간 작동하고 자체 배터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특이한 건 따로 있어요. 아틀라스는 인간의 움직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관절이 360도 회전해요. 바닥에 쓰러져도 인간이 못하는 자세로 일어날 수 있어요. 테슬라 옵티머스는 인간형 움직임을 고수하는데 아틀라스는 효율성을 위해 그 틀을 깼습니다.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공장에 아틀라스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생산 가능한 공장을 지을 거라고요. 구글 딥마인드와도 협력해서 인지 능력을 높일 예정이에요. 근데요, 현대가 말하길 이 로봇들이 실제 조립 작업을 하는 건 2030년이나 돼야 한대요. 2028년까지는 부품 준비 정도만 할 거라고요. 테슬라는 연간 100만 대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3만 대 대 100만 대예요. 규모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손을 보세요. 아틀라스는 세 손가락의 집게 스타일이에요. 공장 작업용이죠. 옵티머스는 5손가락으로 인간처럼 정교한 작업을 목표로 해요. 수술까지 가능하게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발표했고 테슬라 주가가 4%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협일까요? 제임스 드마라는 분석가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건 레고가 우주 왕복선 키트 출시한 게 펠컨 9의 경쟁이 되는 것만큼이나 FSD의 경쟁이 아니라고요. 이건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개발 도구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요리해야 해요. 테슬라가 가진 건 명확합니다. 수백만 대 차량에서 나오는 실제 데이터, 몇 년간 축적된 개발 경험, 인하우스 AI 인력, 자체 설계 칩, 그리고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 이걸 따라잡으려면은 3년에서 5년, 어쩌면 더 걸립니다. 2027년에 몇몇 자동차 회사가 레벨 2 플러스 시스템을 내놓는다고 쳐요. 그때 테슬라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수천 대의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비감독으로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카메라만으로요. 물론 테슬라에도 리스크는 있어요. 전기차 판매 감소, 경쟁 심화, 높은 밸류에이션. 이건 진짜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알파마요 때문에 테슬라가 무너진다? 그건 과잉 반응입니다.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시장은 수조 달러 규모예요. 여러 회사가 다 성공해도 남을 만큼 큽니다. 핵심은 실행입니다. 누가 먼저 진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느냐?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CES 2026 발표부터 테슬라와 엔비디아 비교, 실적 분석까지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런 복잡한 정보를 혼자서 다 따라가기 쉽지 않죠. 저도 매일 수십 개 기사를 읽으면서 정리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동향부터 국내 관련주까지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있어요. 중요한 발표 있으면 바로 요약해서 올리고 서로 의견도 나눕니다. 마치 증권사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것처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주세요. 영상 설명란 아니고 댓글 고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뭐든 결국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로 자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남 말만 듣고 투자하면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전속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